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를 다 가져갔어요. 불태우거나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뭐 남겨놓은 것이 삼국사기는 일본서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도 불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국사기도 불신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일본에서 먼저 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국유사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삼국유사도 불신을 하죠. 고조선기 믿을 수 없다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제는 한국사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나다니엘 페퍼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요. 일본의 후진국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일본의 보호국이었다. 그러므로 이름은 한국사이나 사실은 일본식으로 날조된 일본사를 가르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000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의 기원이 올해가 언제냐면 2681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 4354년이죠. 4354년, 2681년.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7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냐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경영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일본의 기원은 660년, BC 660년인데 그때 이제 신무천왕이 이제 처음 시작이다. 이렇게 진무천왕, 신무천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진무천왕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35대 단군의 사벌 단군 때 엄파부랍이 있고 그 아들 36대 매륵 단군 때 뭐냐면 협야후 배반명이 있는데 왜 열도 3도를 평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BC 667년이거든요. 근데 660년에 그때 진무천왕이 등장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긴가민가하고 믿을 수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학자도 있는데 환단고개에서는 뭐냐면 그 양반은 뭐냐면 우리 35대 36대 때 그때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엄파부랍이 있고요. 실제 일본석이나 일본 고사기나 보면은 엄파부랍이 있고 협야존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반명 이렇게 나오는데 협야후 배반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서기에 진무가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660년에 천황으로 등극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35대 36대에 넘어갔던 뭐 그런 어떤 사람이다. 그게 협야후 배반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도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중국의 역사도 정확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700년이나 더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단군 조선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뭘 없애냐면 이 단군 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으면은 야 이걸 딱 없애야 되겠다. 초대 단군 왕검을 없애야 되겠다. 신화로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쭉 넘어가서 준왕, 위만, 한사군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씨 조선, 근세 조선에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이런 역사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군 구장의 중간에 기자가 있고 위만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대주의 사관에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대 단군 한 것만 지우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어디 쭉 넘어가서 약 2100년의 역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 때까지 단군 신화라는 용어를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어떻게 되냐면 도쿄 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수의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구라치는 교수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 구라키치 교수의 단군고라고 하는 걸 보면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가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오 우속 출신의 나카미치오라고 합니다. 내가 미쳤다. 뭐 이런 그런 이름으로 저희는 들리는데요. 승도의 망설, 날조된 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냐면은 그 우위에 있는 어떤 입장에서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망발을 한다는 거죠.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하다. 라고 해서 날조된 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뒤에 이만희 시류가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단군의 건국사를 신화로 다시 조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가미치오가 만든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쓴 적이 없다. 근데 이 단군 신화로 그 신화라는 것도 보면 그 앞에 형용사가 날조된 신화, 망설이다, 뭐 이런 것을 일본 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민족의 기원과 국가의 개창 형성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이 나라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라. 사화, 사설 등 일체 무시하라.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만 의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전해왔던 삼국유사 믿을 바가 못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화, 사설 등 일체 무시하라. 이게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로서 이렇게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조선사 편수에서 일본인들을 위한 한국인을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 한국의 역사를 갖다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922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나오고 그리고 25년에 편찬위원회, 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해서 16년 동안에 조선사 말살 특별기관을 만들었다. 일왕이 특명을 내려서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하라, 잘라내라 라고 했다. 이게 조선사 35권, 부록 2권 해가지고 37권을 사료집을 만들어내는데 이 프레임, 이 틀 안에서 역사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적은 책도 이미 교재로서 최근에 이제 많이 배우셨겠지만 심상소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거에 관한 사료니까 이 틀 속에서 너희가 이제 아무리 뭐 거민정을 하든 뭐 아니면은 정부에서 만들든 어떤 역사서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의 구성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상고사라고 있잖아요. 이 상고사가 뭐냐면 고대사입니다. 우리가 상고사라고 할 땐 더 높아서 단군조선 이전을 보통 상고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삼국시대 뭐 정도죠. 그게 8%고 단군조선은 아예 없어요. 사만시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사만이 고조선인데 여기서는 남사만으로 알고 있고 남사만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대 상고사라고 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8%밖에 안 되고 대부분을 뭐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기술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도 보면 교과서의 어떤 비율 자체가요. 지금도 이런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그래서 한국에 관한 대부분의 저술은 일제시대 식민지 정부에 고용된 학자들이 한 연구의 부산물이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정치 제도를 파괴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신도 모두 파괴시켜 버렸다. 카사넬리라고 하는 펜실바니아대의 교수가 이렇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제가 이렇게 왜곡한 역사의 부산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1915년에 조선은 항상 세력 있는 나라의 지배를 당해 독자적인 역사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쪽의 역사를 기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독자적인 역사가 없어. 너희들은 처음에 뭐냐면 단군은 신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식민지로 420년간을 지낸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여기다 낙랑군이라는 거를 평양 땅에다 배치를 했는데 한사군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420년 동안 지배를 하고 그것이 지나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임나일본부가 나와서 한반도 남부 땅을 200년 동안 4세기에서 6세기에 지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6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위만도 이제 연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620년에서 7, 800년 동안 너희는 식민지일 때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식민지는 너희들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사관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역사가 얼마나 좀 달라졌나, 조선사 35권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걸 위해서 조선사 35권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역하는 프로젝트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중간중간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선사 35권이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복붙이란 아시죠? 복사해서 붙이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 대한사랑에서 그리고 뭐 이런 쪽에서 왜 조선사 편수의 사관이다 이렇게 식민사관이다 조선사 편수의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조선사 35권의 이 프레임과 이 시스템과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떤 교육계에서 정부에서 학계에서 뭐냐면은 이 번역된 완역한 이 조선사 35권을 세상에 못 내도록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내고 있습니다. 다 번역해놨는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돈 재정을 받아서 번역을 다 해놨는데 왜 세상에 못 내놓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그게 지금 교과서하고 그대로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학계가 새로운 어떤 역사 강복을 위한 노력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에서 그래도 여기서 또 일 열심히 한 그 우리 학자가 있잖아요. 이병도, 수사관보 시절에 이병도, 촉탁 시절에 이병도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런 어떤 비서 노릇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석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보로 발령이 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신석호 수사관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병도, 신석호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이병도를 많이 얘기하죠. 조선사 편수에서 이만희 시류의 수사관보로 일했던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가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되고 60년대에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우리 사학계에 거물로 등장하게 되고, 신석호는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이제 수사관을 지내다가 광복된 이후에 국사관을 창설하고 이게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대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국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쿄 제국대, 교토 제국대학, 뭐 규슈 제국대학 쭉 있는데요. 게이조 제국대학이라고 하죠. 근데 경성 제국대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로 경성이 서울이죠. 그래서 경성 제국대학이 서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는 제국대학인데 딱 한 개, 경성 제국대학만 서울 이제 조선에 둔 거죠. 그렇게 해서 식민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서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광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8월 16일 날 제국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학술원이 창립이 돼요. 다음 날 미리 준비해서 제국대학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학술원, 위원장 백남훈, 이걸 창립하여서 학술 부분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학술 부분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국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81%면 뭐 5명 중에 4명이 제국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중에서 역사 파트를 누가 맡았습니까? 이 조선학술원의 학술을 대표해 나간다는 여기에 역사 철학부의 대표가 이병도입니다.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 그래서 역사는 제국대학 출신이 아니라 와세다 대학 출신의 이병도가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냥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 신석호는 광복 후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자 조선사 편수의 경력을 발판 삼아서 역사학계를 장악해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쭉 계보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병도, 신석호. 그래서 2세대, 3세대 노태돈, 4세대 송호정 뭐 이런 사람들로 이게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사 편수에서 처음에 아까 신석호 국사관, 그리고 그게 국사편찬위원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만 보시면요 좀 흐린데요. 그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이 3.1운동 때 210만 명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7,5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500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반발을 합니다. 그거는 논란이 있다. 지금까지도 그게 몇 명 사망했는지 이게 서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논란이 있어요. 논란은 뭐냐면 조선 총독부 집계로는 사망이 550명이에요. 553명. 근데 한일 관계 사료집,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 선생의,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사략 1920년, 21년 그때 당시에 하나하나 군, 면 단위로 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조사해서 낸 겁니다. 7,500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일 관계 사료집도 6,800명이 사망했다. 한국 독립운동 사략도 6,600명. 우리나라는 공통이 이거예요. 공통이 6,000명 이상입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 총독부 집계는 550명 사망했다고 하고 국사편찬위원회는
934명이 사망했다고요.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죠. 1000명이 안 되죠. 1000명이 안 돼요. 여기 6000명에서 7000명이에요.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디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조선총독부잖아요. 조선총독부 550명 사망했다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뭘 조사를 했냐면 조선총독부에서 집계한 거 이런 거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934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사편찬회가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료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이런 것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제대로 역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독립운동사에 관해서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인은 1905년 이후 겪어온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았다. 뭐 리카드 미국 항모국장의 말이 진실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은 신하다. 아까 그 4대 계보에 있었던 송호정 교수가 단군은 신하다 EBS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죠. 고조선은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다. 형성과 동시에 망했다. 망했다라는 건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형성은 뭐냐면은 마지막 준왕 때 이때 형성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강력한 뭐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망해가는 때 무슨 저희 강력한 그게 있습니까? 강력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준왕 때. 그래서 위만이 들어와 가지고 찬탈을 하고 찬탈했던 위만 조선이 이어지다가 한나라가 들어오니까 또 1년 만에 멸망을 했다라고 해서 국가가 이때 형성이 되고 동시에 곧바로 고조선은 멸망에 이르렀다. 단군은 신하다. 이런 식으로 송호정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학계의 주장입니다. 송호정만의 주장이 아니라. 왜냐면 송호정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다 따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배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4명을 조사해보니까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 47%, 그리고 모르겠다 여기 이제 유보한 16%, 이거 합하면은 거의 3분의 2가 지금 단군은 신하라, 단군은 허구의 인물 또는 모호하다,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분이 37%가 있는데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른 역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한국학을 40년 했다라는 교수도 UCLA 교수인데요. 기원전 1세기 혹은 기원전 1세기까 기원 후 1세기까지 한국은 역사 시대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역사는 2000년 전후밖에 안 된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배웠죠. 이걸 어떻게 배웠냐? 우리 학계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학계 교재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UCLA 교수도 미국인들에게 지금 한류 때문에 그 한국학과가 붐이거든요. 한국학과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또 이런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죠. 한국 5000년 역사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한국 5000년 역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한국 자랑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말렸다. 2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일본이 만든 그 역사에 지금도 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식민사관의 핵심은 한사군 420년, 임나일본부 200년. 아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전부 한반도라고 하는 반도 속에 국한시켜 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두 이제 그 시간도 축소를 시키고 공간도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다. 이병도 저 책을 하나 사봤어요. 저도 1조각에서 나온 이 1960년대 말하고 70년대 초까지 이게 국사 교과서입니다. 국사 교과서인데요. 낭랑은 한사군의 고조선을 멸망시킨 낭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뒤로 보면은 낭랑 때문에 발전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420년. 이 420년이라는 게 지금도 있냐? 교과서에서 지금 학생들도 저희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그게 아니라 문장이 여기 있고 해가지고 모르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면 지도가 있고 연표가 있으니까 이걸 합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420년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BC 108년부터 313년. 우리 지금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가서 역사 배우잖아요. 420년 돼 있고 지도가 안으로 들어가면 지도가 있는데 낭랑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은 낭랑이 여기 있구나.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제가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냐면 이 지도에서 가르치는 건 딱 이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 한나라 고조선이 멸망을 했어. 그 다음에 한나라가 여기다가 낭랑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다 설치를 했다. 자, 가자.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더라고요. 학생들 데리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어린 그 초등학생들 데리고 또 이게 교육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가이드를 하려고 여기 와서 저는 반대로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루에 막 1,000명씩 이상은 이런 교육을 받고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게 2021년 4월 11일 최근까지 했던 그 유리에 관한 거잖아요. 유리가 어디서 들어왔냐? 낭랑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서 낭랑은 고조선 멸망 후에 설치된 한군현 중 하나로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후 313년까지 420년간 한반도 서북지방에 존속했다. 단정을 짓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 유리가 중국에서 유입된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교과서가 이제 고등학교는 8종이에요. 8종 중에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해남 에듀라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여기 뭐 단군도 없어요. 단군도 언급이 이제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단군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계급이 어떻게 됐느니 하면서 그냥 뭐 이제 들어갑니다. 고조선 멸망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은 고조선 일부 지역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그중 낙랑군은 고구려에 흡수되기까지 400여 년간 존속하였다. 여기도 제목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400여 년 존속한 낙랑군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평양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평양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평양 서감리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중원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국보로 지정돼 있잖아요. 낙랑 유물인데 이거는 낙랑국의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에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더 정교하죠. 그게 뭐냐면 북방 유목민족 계통 쪽으로 이 금 허리띠가 나오는 거예요. 황금 문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무제와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무제가 하사해 준 허리띠다. 제후국에게 또는 식민지에 그 허리띠를 이렇게 아니 이런 허리띠가 있으면 자기가 차지 왜 제후국에게 식민지에 줍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이 7마리가 꿈틀꿈틀 대고 있는 뭐 굉장히 정교한 이런 금속 쇠공 기술이 한나라에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한나라의 식민지. 그러니까 지금 반크 있죠. 사이버 외교 단체 반크에서 이런 지도 잘못됐어요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해서 미국 교과서에 갖다가 이메일 보내고 막 해요. 그런데 뭐냐 우리 학계는 이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420년 동안 한나라 식민지가 한반도 북서부에 있었다, 북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나라가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당연히. 여기까지 그리게 되는 거죠. 한강 여기에다가 이제 뭐 밑에까지 내려와요. 뭐 한강이 한나라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한강 유역까지 한나라로 이런 것이 전 세계 교과서에 거의 다 있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있더라. 반크에서 이번에 한 50개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더해요. 일본의 그 교과서나 이런 걸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한사군으로부터 시작한 걸로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더 아래쪽까지. 왜냐하면 이 한사군이 거치면 여기는 무슨 땅입니까? 임나일본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나일본부 되는데 제외하고는 전부 한사군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교과서는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됐다. 이게 반크에서 신고한 그런 어떤 뭐 언론에 보도된 그런 어떤 교과서들이잖아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 달 전에 그 최원호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만리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리장성 보면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왜 여기까지 만리장성에 와 있냐? 한사군, 낙랑군이 있는데 낙랑군은 군현 제도잖아요. 25개 현이 있는데 수성현에는 만리장성 기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성현, 낙랑군이라고 얘기하면 낙랑군이 만리장성 기점이다. 그러면 낙랑군이 여기 있으니까 만리장성 기점이니까 여기까지 끊는 거죠. 아니 중국으로는 얼씨구나 하고 여기까지 그냥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나라 장성, 진나라 장성 해가지고 전부 다 평양 근처까지 이렇게 만리장성을 넣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된 것 같지만 전부 90년대부터 다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 시진핑이 1919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400년 동안의 지배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 말을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학계가 여기 전혀 반박을 못하고 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뭘 얘기하면 조선의 사대주의 외교에 관한 부분만 반박을 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반박을 하거든요. 아, 그게 아닌데 이 사람 이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사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의 한국사 조작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임나일본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4세기,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 신라를 통치했다. 일본군 참모본부가 창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 신공 항우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무릎 꿇리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일본 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의 나라를 굴복시켜. 이것도 보면 이게 뭐냐, 이 사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게 환단곡입니다. 이게 대마도다. 대마도가 3가라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가라가 있고 그다음에 백제의 가라가 있고 그다음에 신라의 가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명백히 밝혀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왔다고 하더라도 대마도 정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환단곡에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공항우에 이제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여기 보면은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도장을 찍는 장면, 우리가 뭐 나라를 넘겨주는 장면이죠. 그걸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신공항우가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토록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신공항우에 임나일본 부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 일본인들의 뇌리 속에.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인들 교과서에는 다 이 임나일본 부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일본은 임나일본 부설을 극복한 지 오래됐다. 한국도 인정하지 않고 일본도 인정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 교과서들 전수조사를 딱 해보니까 거의 100% 임나일본 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마토해가 한반도 남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사진 들어가 있죠. 광개토대왕 비문 들어가 있고 칠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학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삼국 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 아, 임나일본 부설이 왜 삼국 사기에 안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삼국 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신라의 기록도 믿을 수가 없고 백제의 기록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신라 본기의 전반부 상대에 보이는 외국관계 영토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임나일본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삼국사기를 불신해야 되겠다. 초기 기록, 특히 초기 기록. 초기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뭐냐면 삼국사기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부 다 불신합니다. 그 뒤에 있는 기록도 다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에마스 야스카스,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만희 시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됐고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케우치 히로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왜 신라 초기에 박혁거세 안 나오고 뒤로 가서 내무랑을 배우냐 이거죠. 그게 다 지금도 내무랑 배우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내무랑이 있잖아요. 내무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암기했던 내무랑이 뭐냐면 그때부터다라고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도 뭐 몇 년 전에 그 학계의 어떤 학술 강좌인데 모든 교수들이 이 신라학을 했던 모든 교수들이 신라 초기 역사는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누가 질문을 하니까 신라 건국식이 말 못하겠다. 말을 못한대요. 왜 말을 못합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김모 교수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없었다. 그리고 윤모 교수는 삼국 초기 역사는 북한의 삐라로 본다. 라고 하는 북한 삐라로 본다. 북한 삐라 진실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학계입니다. 역사학계. 신라. 초기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는 내무랑 때부터 세습이 뭐 되기 시작했다. 고이왕 때 왕위가 셌을 때 그 전에도 부자 세습이 있었고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태고내라고 외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로부터 어렸을 때 그 다 태고내라고 해서 태조왕, 고이왕, 이거 외웠지 않느냐? 태고내라고 외웠다라는 거예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쓰다 소키치 이병도 선생이 만든 이 틀 속에서 안주하면 모든 게 편하다. 이렇게 이종욱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 성립은 아까는 처음에는 단군을 신하시했기 때문에 2100년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4세기가 되어야 고대 국가의 성립이 가능했다라고 해서 결국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 1600년이나 1700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역사로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 2021년에요. 영국 박물관을 가보세요. 영국 박물관을 가면 한국관이 있습니다. 한국관에는 한중일을 비교해 놨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석기, 철기, 청동기 해가지고 고조선이 없어요. 고조선이 없습니다. 이것만 없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백제, 가야, 신라가 성립되기 전이 원삼국이라고 해놨습니다.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프로토라는 게 원이거든요. 원시 삼국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언제까지냐면 AD 300년까지. 300년이 되어서야 이때부터 국가가 성립됐다. 4세기잖아요. 4세기부터 이때 국가가 성립됐지 그 이전은 원시 삼국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옛날에 봤는데요. 한류 팬들이 영국에 이제 케이팝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케이팝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한국 역사를 배우자라고 하면서 어디 가냐면 영국 박물관을 가요. 거기서 한국관을 갑니다. 한국관을 가서 이걸 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뭐가 있냐면 AD 300년부터 해가지고 뭐 했다는 설명문이 있어요. 그런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 한국의 역사 AD 300년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류 팬들이 다 배워요. 아카데미 1기, 아카데미 2기 하면서 다 이 역사를 배웁니다. 영국 박물관이지만 유럽에서 다 오잖아요. 유럽에서 다 그런 한류 팬들이 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한국사 조작도 대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